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미학적 사진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진의 표현과 양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상주의 사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사진과 시간성에 대한, 현대사진에 있어서의 시간성에 대한 부분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목차는 현대사진의 시각적 형식과 내용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인상주의, 소위 인상파라고 얘기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제가 월간 사진에 기고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대사진의 시간적 표현 양식,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블러링, 쉐이크에 대한 표현 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현대사진의 다양한 표현과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표현 양식이라는 것, 또는 표현 형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현대 예술 사진에 있어서의 표현 양식은 전통적으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양식들이 계속 나오죠. 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술 사진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진은 외형을 표현하는 형식이 있고요. 그 사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대상의 외곽을 얘기를 하죠. 외곽. 그래서 시각 예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원적인, 산을 보거나 강을 보거나 하늘을 봐도 3차원적인 부분을 2차원적인 부분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림도 마찬가지로 2차원적인 부분으로 옮겨지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진도 3차원 세계를 2차원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옮겨갔을 때 어떠한 형식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회화를 예를 들면,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터치를 하죠. 그런데 또 어떤 화가들은 그냥 붓을, 물감을 툭툭툭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 표현을 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형식은 무엇이냐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작품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걸 형상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상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술작품이 어떠한 맥락적 의미를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루는 걸 우리가 조형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형미학.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술작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식과 내용을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는 부분이 사진이시니까 사진은 일단 빛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컬러의 조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색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얘기할 때 저게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는지 세모 형태를 띠고 있는지 기본적인 그 조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까지를 다루는 게 형상미학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가가 갖고 있는 생각 또는 상상 또는 메시지, 이런 것들의 부분이 이미지 안에 녹아들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형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진미학을 크게를 얘기를 하면 형상미학과 조형미학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카메라라는 기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라는 것 자체는 현대 사진에 있어서 다양한 예술적 미학을 만들어냈다라 그래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조금씩 이해를 해보면은요, 어쨌든
이 시각적 표현 양식을 택하고 있는 회화나 그래픽, 디자인, 그 다음에 영화, 사진 이런 부분들은 이 시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즉 그러한 기법들로 사용되는 것을 표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뭐 청경자 화백의 꽃과 여인 그러면 꽃과 여인을 매우 화려하게 섬세하게 그리죠. 근데 또 어떤 화가가 그린 그 꽃과 여인은 되게 뭐랄까 몽환적으로 그립니다. 섬세하지 않게끔.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초현실주의적으로 그리는 분이 있고요. 더 나가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극사실주의로 그려대는 화가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표현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양식이 있는데 그게 큰 주류를 이루면서 하나의 예술적 형식을 띠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각적 표현 양식의 본질. 그런데 이제 카메라는 결과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촬영 방식에 의해서 독특한 형태의 미학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분은 전시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은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 즉 블러링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다 흔들린 사진인데도 전시장에 걸어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쉐이크 또는 흔들림의 미학이라는 부분을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사용했던 선대 작가들이 사용했던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 자신만의 고유한 기법을 가미하시다 보면 독창적인 형태의 이미지 구성법,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미지 구성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사진에서의 시각적 표현 양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을 부연하다 보면 회화의 표현 양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는 사람의 이 스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화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각,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재료, 이거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백은 이렇게 물감에다가 아크릴 섬유를 섞어 쓰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화백은 모래를 섞어서 페인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왜냐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가장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은 우리가 카메라라는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 개념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중립적인 부분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사진이 많이 찍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시공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이미지 매체죠.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고 공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초과정에서 배웠듯이 시간은 셔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F값이라 그러죠. F값을 이용해 가지고 깊이감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특정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고 뒤가 아웃포커싱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공간 자체를 확장할 것이냐 공간을 축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진은 표현 양식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사진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주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진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지 어떤 이야기가 깃들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진은 표현 양식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뭐 물감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 뭘 섞어서 칠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뭐 프린팅에 있어서 어떤 종이를 쓸 것이냐 또는 뭐 어떤 천을 쓸 것이냐 한지를 쓸 것이냐 이런 표현적인 부분의 재료의 선택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표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을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서 개인적인 스타일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터득하고 자신만의 표현 양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게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쓰고 있죠. 현대 사진에 있어서의 시간성의 표현을 저렇게 응축해서 심지어는 100여 장을 찍어서 합치기도 하고, 또는 카메라를 이렇게 틸트라고 얘기를 하죠. 위아래로 흔들어서 찍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떤 구형을 같이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 양식을 구축하려고 사진가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서부터 선대 사진가들이 쓰고 있었던 표현 양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양식 중 하나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는 사진 표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표현 양식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양식은 기본적으로 에드워드 웨스턴이나 안셀 애덤스 같은 사진 작가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방법이죠. 기존에 있었던 촬영 양식, 소위 얘기하는 회화적 표현법에 대해서 반해서 나온 것 자체가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롱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 회화적 사진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진이 그림처럼 보이게 할 것인지를 선대 사진가들이 했다 그러면, 아니다, 사진은 사진만이 갖고 있는 그 대상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등장됐던 게 형식주의고요. 그 두 분야, 즉 어떤 정물 분야는 웨스턴 자체가 많이 표현을 했고요. 자연 부분에 대해서는 안셀 애덤슨이 많이 표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작가를 대표 작가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 두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그들의 철학과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형식주의는 실제로 구상주의 예술에서 사진 촬영이라는 부분을 재정립한 양식이에요. 표현 양식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사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에드워드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스트레이트로 있는 그대로 찍어서 그냥 직접 찍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재현성, 즉 그 사진의 표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형식주의 사진은 피사체 본질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양식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대상체에 대한 정밀한 이미지, 그 다음에 비율, 밸런스,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형식적으로 맞춰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적 의미로서는 예술의 다른 특성보다는 예술 작품의 형식에 우선을 두는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술 작품의 형식에 우선권을 주는 예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형식주의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들은 물체 자체가 갖고 있는, 즉 대상체죠. 오브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오브젝 자체가 갖고 있는 색채, 그 다음에 질감, 선을 어떤 방식으로 카메라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서 예술적인 표현이 되게끔 구성하느냐를 시도했던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웨스턴의 피망 시리즈라든지 누드시, 또는 안셀 애덤슨의 어떤 럭키 산맥, 이런 것들이 전부 실질적으로 있는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되 프레임 안에 정밀하게 비율과 구성과 이런 걸 조절해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진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풍경 사진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안셀 애덤슨, 되게 열정적인 환경운동가였고 또 음악을 즐겼던 그런 뭐랄까요, 음악과 사진 이런 식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신 안셀 애덤슨 자체가 있죠. 그는 주로 이제 그 노출과 현상을 통해서 뭐랄까요, 사진을 가장 정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존 시스템, 흔히 말하는 존 시스템을
고안해낸 그런 사진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드워드 웬스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1930년대 스팅그라스의 개념 사진 자체를 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증물적 사진이라는 형태로 완성을 했죠. 증물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주관적인 요소가 싹 배제된 상태에서 이 리모컨이다 그러면 리모컨 자체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되 가장 이상적으로 이게 현실처럼 보이도록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를 추구했던 사진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웨스톤의 그 조개라든지 아니면 피망 이런 시들이 요즘도 우리가 이제 사진 공부를 할 때 꼭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앞에서 형식주의를 했다면 이제 주관주의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형식주의하고는 좀 대립이 되는 표현 양식이죠. 원래 이제 예술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방가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늘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예술 분야예요. 그래서 A라는 이 표현 양식이 한 시대를 풍미했으면 그것에 반해서 새로운 양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관주의 사진인데요. 주로 주관주의 사진은 뭐랄까요? 좀 그 표현 양식이 좀 약간 느슨하면서도 보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즉 포토 저널리즘이나 다큐멘터리 사진에 많이 사용이 됐던 기법 표현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표현 양식은 독일의 현대 사진의 대부로 불리우는 슈스나이러트라는 작가에 의해서 되게 그 뭐랄까요 한 사진사의 획을 그은 작가죠. 슈타이너트의 그 예술 방법론에서 나온 게 이제 주관주의 사진이죠. 그래서 주관주의 사진은 원래 1910년 독일에서 유행한 파추,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중물주의 사진의 맥을 잇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조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사조는 대상성에 충실하면서 그 대상을 통해서 사진가의 어떤 주관적 개념을 표현하고 이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이에게 기본적으로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네가 알아맞혀봐 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사진의 하나의 표현 양식을 주관주의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주의 사진은요, 주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찍느냐 그러면 예제 사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은요, 주관주의 사진은 주로 광각 렌즈를 좀 씁니다. 아니면 표준 렌즈. 그 다음에 높낮이는 아이레벨을 주로 많이 쓰고요.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뭐랄까요 가까운 정경의 프레임을 항상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툭 찍더라도 가장자리에 어떤 잘려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시선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주의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실 것 같으면 이제 브레송의 사진이라든지 윌리엄 크레인의 사진 또는 게리 위노그랜드 또는 화가 중에 그 사실주의 화가 중에 하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 주관주의적인 부분의 경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큰 현대 사진에 있어서 표현 양식 중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6가지에 대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